하이닉스 비교하면은 하이닉스 기준 대비 퍼센테이지로도 월등히 높게 올라와 있고, 그죠? 0076 0076. 그러면 2016년 5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는 1월이 저점이고 338 쟤는요 600%대 2배 올라와 있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거기다가 1월 달에 앞전 고점들 다 싹 다 넘기고 사상 최대치 신고가 주고 나서 조정폭이야. 지금까지도 645%가 상향돼 있는 상태. 하이닉스하고 실적을 비교했을 때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영업이익 기준에 30% 정도 더 나와요. 근데 시가총액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하이닉스 대비 30%가 더 위에 있어. 실적은 얘가 30%가 더 높은데 시가총액은 걔가 더 높아. 왜 그럴까요? 지정학적 리스크. 우크라이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분단 국가의 지정학적 리스크.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 별로 없으시겠지만 저는 느껴봤어요. 어릴 때. 얘기했잖아요. 일본에서 한 5년 살다 왔는데 학교 다니면서 아주 어릴 때 30몇 년 전에 방학 때 돼가지고 야 친구들아 동무들아 야 외국인들아 우리나라 가서 놀자 내가 맛있는 거 다 사줄게. 그 당시 기준에 유학 갈 정도면 우리 집도 잘 살았었거든. 망해서 그렇지. 가자. 도망 다녀 애들이. 니들 왜 그러니? 그러면 야 니네 나라 지금 대통령이 뭐 군인이라며. 야 니네 나라 갖고 전쟁 나면은 이거 어떻게 하냐? 나 어떻게 빠져나? 어떻게 탈출해? 무서워서 못 가겠다 야. 우리나라 뭐 저도 아직까지는 그래요. 지금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 뭐라 그래요? 중동 국가 가면은 막 이거 큰일 나는 거 뭐 진짜 막 테러 나고 막 다 죽는 것처럼 그런 공포감이 있었어. 그럼 아프리카 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막 그런 공포감이 있었어. 지금은 그 시각이 조금 바뀌었지만은 이란 그러면 막 이란은 막 뿔 달린 사람인 줄 알았어 나는. 농담이 아니라. 어찌됐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한 분단 국가고 그 부분에 대한 할인 요인이 굉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실적 대비 프리미엄이 없어요. 삼성전자도. 우리나라 어지간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보다 디램 시장에서 얘가 2위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3위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그 친구가 더 비싼 거야. 어찌됐든 그쪽의 조정폭에 연동돼서 하이닉스도 이렇게 밀려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뭐 시장 대비해서 잘 버팅기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는 그 자신감까지 결여되죠.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시장 대비 방어가 된 건 맞습니다만 자신감이 이제 결여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얘도 하루에 일본 기준에서요 4% 5% 우습게 나오고 낙폭이 심화돼 있다 보니까 8%의 등락 범위까지 나와. 8%까지. 최근의 흐름에서 보실까요? 요런 날이 얼마야? 8%. 장중에 7.05%네. 7.05%. 투건 들면 4%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아. 사실 똑같은 그 1월 27일 날 충격받았고 여기서도 돌리려면 뭐 쉽게 빠르게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치는 거지. 왜? 1월 27일 날 시장 400포인트 박살났을 때 그 자락에 다시 내려와 있는데 뭔가 화나거든요. 화. 거기다가 윤정두 좀비 싸? 엄청난 과금을 하고 들어와갖고 있는데 가장 큰 주력주도 IT 55% 채우겠다. 절반 이상 IT로 채운다. 그중에 10월 이후에 계속 하이닉스인데 거기다 고점에 잡으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또. 근데 지수가 같은 위치에서 같은 자락으로 내려버렸어. 짜증 어마어마한 거죠. 상대적으로 강세를 띄워줘야 될 판에. 나머지 IT들도 힘들어. 52주 신저가 나왔어 삼성전기는. 거기까지는 그나마도 이해를 해. LG화학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LG화학 넘어가기 전에 시간 없으니까 SK 하이닉스의 기준은 어떻게 한다? 오늘도 우리 그 VIP 방에서 사실은 질문이 나왔어요. 대표님, 하이닉스고 LG화학 나발이고 20-30% 박살 나고 있는데 계속 신규 편입입니까? 아니 비중 다 채워갖고 박살 나고 있는데 계속 신규 편입입니까? 오늘 마감 방송 때
녹화해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태민 선생님께서도 어지간한 멘탈이 굉장히 강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계속 무너지니까 특히 이제 LG화학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글을 올려주셨단 말이야. 아우 LG화학 이제 더 이상 매수 사이는 조금 우리가 뭐 심각하게 뭐 이 좀 더 이상 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안 되지 않나요? 뭐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 말씀을 드렸어. 응? 닦아놓고 얘기해서 지금 이 장에 윤정두가 신규 그 회원분들이 들어오시면 뭐 얼마나 들어오셨겠어. 어? 맨날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어? 거짓말 안 하고 우리도 박살나 있습니다부터 해서 소형주 잡주 가지고 말장난 안 치고 투자 경고 들어가 있는 일동제약 가지고 말장난 안 치고 결론적으로 우리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규 가입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 거의 없다 보죠. 매일매일만 한 명 한 명 맨날 들어오실까? 그러지도 않아요, 사실은. 응? 결론적으로 기존에 계신 분들 연장하시고 이런 상태인데 핑계거리 하나는 만약에 이제 매매 사인이 안 나가게 됐을 때는 전체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올려드리죠. 그런데 매일매일 포트폴리오 동영상 녹화해서 올려드리고 하는데 그 종목의 단문 문자가 이제 가장 주력적으로 편입하고 있던 과정에 단문 문자 빠져버리면 다소 힘겨워져. 이거 어떻게 하죠? 같아. 실질적으로는 종목이 있어. 삼성전자 잘 편입하다가 편입 안 하잖아. 10월 이후에. 비중 유지고 가끔 한 번씩 매수의 기준이 나가고. 자동차도. 물론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뭐 하이닉스든 LG화학이든 무편입의 기준이 설정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가능한 기준이에요. 그렇게 해도 돼. 해야 돼. 그래서 내일부터 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된다면 이제 시장이 당분간 굉장히 힘들 거예요. 못 갈 거예요. 편입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전량 매도하고 쉬어야 돼요. 전량 매도하고 쉬어야 됩니다. 근데 2월 16일 날 시장에 여러분 보시면요. 시장이 2월 16일 날 반등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HMM을 우리가 들어간 게 2월 15일인데 25,250원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2월 16일 날 살짝 갭상승 3%인가 나오고 다시 보합으로 끝나서 25,250원으로 끝났어. 그날 시장은 강세를 띈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2월 16일 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2월 15일 날 이렇게 마이너스 1.03, 2676으로 끝나고 16일 날 이렇게 강세를 띄었어. 그럼 예를 든다면 이런 때 따라 붙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정리를 했어. 이번에 정리를 했어. 그럼 요 정도 갖고는 안 된다. 전체 추세를 돌리고 뭐 말 그대로 단기 이평선이 정배열로 다시 놓여지고 그러면 쉬어야 되는 거죠. 전체 정리해서 다른 종목 지금 자기는 삼성 엔지니어링 SM을 사야 되고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 꺾였잖아. 수급은 좋은데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 그대로 힘겹지만 전체 정리해서 완전하게 쉬든가 아니면은 현재 기준에서 바닥 인식을 잡고 대처를 하려면 아까처럼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될 수 있어요. 뒤돌아서면 윤정도 이상한 소리 했어 또 헛소리 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다만 들어보니 그것도 맞는 말이더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가요? 1월 저점 대비해서 얼마나 깨졌길래 그렇게 공포감에 앞서냐 이거야. 1월 저점 대비 얼마나 깨졌어? 우리나라는 1월 저점 대비 깨졌어요? 안 깨졌어 우리나라는. 다우, S&P 500 지수, 나스닥 1월 저점 대비해서 1월 달 한 달 조정 같은 거 감안한다면 거의 깨진 게 없다. 거의 깨진 게 없다. 일본만 1월 저점 대비 조금 더 깨졌는데 아시아 쪽에서 이것도 과한 수준까지는 아니고 그들은 쥐들만의 또 악재가 또 터진 거죠. 대형 증권사의 임직원들이 주가 조작에 연루돼서 구속이 돼버려. 그 투매가 한 번 더 나온 거예요, 사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 유럽 쪽이 다 이래요. 1월 달 자체에 아예 안 움직였어요. 월봉 보실까요? 얘네는 뭐 조정 자체가 없었어. 1월 달에도 우크라이나고 나발이고. 저게 무슨 조정이야. 그게 충격을 받은 거죠. 그거를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의 변동성의 기준으로 해석을 하자. 우크라이나 죄송합니다. 그리스 사태 2015년도 그리스 사태. 어찌됐건 결론은 그래서 지금을 바닥 인식으로 잡는다면은 종목별로 기준에 오늘 기준에 0.9% 시장 빠졌는데 하이닉스 박살나, LG화학 박살나, HMM 박살나, 두산중업 박살나도 살아날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력의 기준에서는 그렇다면은 진짜 실적이 유지가 되느냐? 여기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입된다면
실적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실적이 어디 있어? 그럼 뭐 한국전력 사야지. 자산가치 최고 좋은 포스코 사야지. 자산가치가 최고로 긍정적인 PBR 뭐 0.2배, 0.3배, 0.4배짜리 성장주 못 사야죠. 근데 오늘은 SN 강했잖아. 상대적으로 성장주인데 카카오 오늘 강했잖아.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강했잖아. 최근에 카카오 강했잖아. 성장주 아니에요? 걔네들은 실적주가 아니잖아. 실적이 없잖아. 그들이 성장주인 거지. 하이 결론은요. 지금 기준에서 하이닉스 좀 전에 보여드렸습니다만 벅찬 상태고 버거운 상태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투매할 펀드멘탈은 아니다. 여력이 된다면은 뭐다? 편입의 기준이다. 당연히.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팔아. 외국인 3월 4일부터 지금까지 판 거 700만 주도 안 돼. 1%도 안 돼. 개인들이 갖고 있는 거 10%도 안 돼. 종목의 관여도, 거래량의 관여도가 매도와 매수를 감안했을 때 개인들이 이 종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대용주의 기준에서는 뭘로 기준을 잡는다? 그들의 추세 범위는 1, 2년 갖고 갈 종목 아니고 1년 후에 뭐 지분 50%에서 절반 차익 실현할 거 아니고 그러면 전체적인 추이의 부분은 인덱스 상품에 들어와 있는 관점 속에서 명분, 추가적인 매수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명분이 설정될 때 그 명분이라는 게 뭐예요? 대형주의 기준에서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업황의 기준을 보는 거고 그 업황이 긍정적일 때 주도 업종이 나오는 거고 그게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폭등 랠리 시장 300% 오를 때는 조선주가 환율의 영향을 안 받고 가격 결정력이 있었던 조선주가 33배 우리 불기둥 마스터님이 주도주 매매합니다 하는 그 기준에 33배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도 업종군 들어갑니다. 왜?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원화가 강세를 떼서 900원까지 이탈되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는데 수출주가 어떻게 갑니까? 그럼 내수주만 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 조선이 30년 만에 업황호 조세로 33배 오르죠.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가 버려요. 현대중공업이. 그게 주도주.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시장의 대세 상승 랠리라는 건 언제예요? 바닥 찍고 돌린 글로벌 시장에서 2009년 3월 리먼 터지고 바닥 찍고 돌린 게 3월이에요. 우리나라는 2008년도에 기준 잡힙니다. 그때부터 해서 시장 150% 올라가요. 900 이탈됐다가 150% 올라가서 얼마? 2200포인트까지 갑니다. 그 150% 올라갈 때 누가 올라가요? 차화정 몇 배 올라가요? LG화학, 롯데케미칼 14배 수준, 기아 14배. 자동차가 엔화가 상상을 초월하는 강세를 띠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미국에서 초대박이 나오는 거야. 엔화가 너무나 강세를 띠니까 1달러에 140엔 하던 게 1달러에 75엔까지 밀리니까 이거는 차 한 대 1달러에 팔 수가 없어. 1달러 50센트 2달러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가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슈퍼볼에 광고까지 해. 그때 다 컸죠. 현대차 그룹은 사실상. 그렇게 해서 그 업황을 그때 경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특히 우리나라 기준에 그 자동차가 간 거예요. 화학 종류는 거품이 없고 지금의 바이오처럼 왜 결제 통화의 약세 때문에 유가 강세를 띠는데 거기다 대고 자고 일어났더니 유가가 올라가지고 재평가했더니 이거 뭐 실적이 좀 개선됐다. 영업의 수지가 개선. 말 같지도 않은 돈의 힘이었죠. 돈이 몰린 거지 그쪽으로. 랩 상품의 기준에. 세 번째 랠리는 어느 거예요? 2015년 12월에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를 올렸어. 2015년 12월에.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기준은 미국 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IT. 그 이전에도 IT가 강하긴 했습니다만 미국 쪽에서 월등히 더 강하게. 애플이 시가총액이 어떻게 됩니까? 1조 달러를 넘긴 게 2017년이에요. 그러고 나서 2조 달러 넘기고 3조 달러 지금. 공화당 정부에서는 성장주가 가는 게 아니라 굴뚝산업이 가죠.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뭐가 나요? 이라크 전쟁 나잖아. 아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치는 것만 문제가 되나? 미국이 그냥 쿠웨이트 갖다 꽂아버리는 그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은. 물론 쿠웨이트가 뭐 어쩌고저쩌고 다 좋아. 그런 전쟁 관련된 정치 얘기는 떠나서
공화당 정부는 그런 기준이 잡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 에너지 업체들, 방산 업체들, 전통 제약, 응? 그런 쪽의 시가총액 1위 엑선모빌이 그 이전에 시가총액 1위였는데 규제 완화와 더불어서 성장성.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해서 그 이전에 시가총액 1위 형성돼 있던 애플이 그대로 유지해서 쭉 가버립니다. 산업이 바뀌어버리죠. 공상과학 영화가 아닌 SF 영화가 아닌 실질적으로. 그래서 주도주라는 거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 불기둥 마스터님이 불기둥 그러니까 담타 종목 같이 그게 아니라 주도주 딱 이제 조만간 오픈해서 다음 주 월요일 정도면 탁 오픈해서 주도주로 다 채워주실 거란 말이야. 어떤 주도주인지 나도 모르지. 그분 성향이니까. 우리는요. 우리 기준에서는 주도주의 기준은 IT 절반 이상 채운다. 왜? 실적이니까. 두 번째 기준은 LG화학을 잡아놓은 건데 말 그대로 완전히 붕괴가 됐어요. 그거 다시 해석해 드릴 거고. 세 번째 기준에서는 뭡니까? 이제부터의 기준, 그 전의 기준은 이제 자동차 기준. 10월 이후에는 이제 주춤거리고 있어요. 우리도 IT 위주로 모아놓고 있고 자동차. 그리고 들여다봐야 될 게 금리 인상하자마자부터 해서는 금융지주사 예대마진의 증가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원전의 사용 정도, 원전의 이슈 정도가 아니라 원전을 사용하게 되면서 실질 실적이 나온다. 자산 가치가 0.2배 수준에서 실적이 흑자로 전환돼 버리면 그럼 외국인 기관 수급이 당연히 들어옵니다. 당연히 들어와. 그 랠리 기준을 잡아내기 위해서. 그걸 우리는 주도 업종으로 봐요. 시각에 따라서는 다른 기준도 잡을 수 있죠. 경기가 좋아진다면 기초소재 화학 가야지. 경기가 좋아진다면 당연히 철강 금속이 가겠지. 어떤 기준점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주도 업종의 기준은 말씀드린 것처럼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랠리에 300% 시장 랠리에 조선주 33배. 차화정 랠리 때 시장 150% 오를 때 차화정의 5배에서 15배의 수익. 그러니까 시장 대비 10배 수익.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기준에 시장이 아까 보니까 얼마야? 33% 올라왔잖아요. 시장이 33% 올라왔잖아. 2015년 12월 대비해서 12월 말 종가 대비. 하이닉스 얼마 올라왔어요? 아까 안 보셨어? 얘가 주라는 거예요. 얘가 얼마예요? 월봉으로 보시면 얼마예요? 저점 2016년 5월 18일이에요. 5월 18일 25,650원 곱하기 7억 2,800만 주 18조 6천억 하다가 최고점 얼마까지 올라가요? 100조를 넘깁니다.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개선이 되다 보니까 SF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라 실질적이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시장 33% 올라갈 때 정확히 얘가 10배 338%. 이게 주도주라는 거야. 10배. 지금 듣고 계시는 연구원분들 뭔 소린지 알아요? 우리 회사 연구원분들? 고객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잡아드리고 리딩의 기준 잡으려면 명분이 있어야지. 정확하게 맞든 틀리든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지. 주도주는 10배 오릅니다. 왜? 이래 해서. 예전에 안 봤어요? 우리 급등주 마스터님 막 회원 500명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자, 저는 대선 테마주만 합니다. 윤정도 관여 안 해. 대선 테마주가 소형주든 뭐든. 전 대선 테마주만 합니다. 대선 테마주 보실래요? 대선 때마다 10배 올랐어요. 그 근거자를 보여드릴까? 이래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삼천리 자전거 어쩌고저쩌고. 그 명분을 보여주고 그것에 맞는 성향의 회원님들이 같이 의견도 교환하고 하면서 시장이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같이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윤정도의 기준에서는 지금 주력주는 뭐다? 주력주라는 거는 시장 대비해서 10배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 5배에서 7배, 10배가 나와야 그게 주력주는 거야. 그게 그때 그 시점에 그 산업 기준에서의 가장 호황세 업종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끝났느냐가 아니라 이제 금리를 올리니까 이제 본격화되는 거죠. 또 성장주들이 금리 인상 시기에 더 강한 흐름을 나타냅니다. 왜? 경기가 호전되니까. 결론, 하이닉스 PER 지금 얼마요? 하이닉스 PER이 지금 6배.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우리나라 평균 PER이 얼마? 지금 현재 기준에 10배 수준. 원래 기준 잡으면 얼마? 12배 정도에서 움직입니다. 하이닉스는 얼마? 더블 나야 돼 지금 주가 대비. 농담이 아니라. 예? 순이익 전망치 지금 150조죠. 아니 15조죠. 15조.
내년 기준에 15조 예상치가 나와요. 15조. 그럼 PER 10배만 잡아도 150조죠. 그럼 20만 원 넘겨야 되는 거야. 농담이 아니라 지금 기준에 10배만 잡아도 얼마예요? 지금 기준에 10배만 잡아도 지금 순이익 예상치가 12조 3천억이에요. 그럼 12조 잡고 10배면 얼마? 120조. 시가총액 120조 올라가 있어야 돼. 얼마 그러면은 16만 원 넘게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할인을 받아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하이닉스의 기준이고 삼성전자의 기준이 다 15배에서 17배 정도 형성됩니다. 물론 스태그플레이션이 와서 시장이 깨지면 다 도망가야지. 무슨 스태그플레이션 오는데 주식은 개뿔. 그렇게 생각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고 생각하면 다 팔고 튀는 거지. 무슨 뭘 사고 거기서 다 죽는 거지. 뭐 한국전력 사가지고 있게 자산가치 0.2배짜리 포스코 0.4배짜리. 하이닉스는 1순위의 기준입니다. 이게 흔들릴까봐, 이 마인드가 흔들리고 마지막 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게 될까봐, 또 비중 조절 못하고 내동매매할까봐. 그래서 윤정두랑 같이 가시는 거지. 어디 숨겨져 있는 종목, 어디 저기 그냥 밑바닥에 있는 종목 숨겨져 있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런 종목 없어요. 응? 윤정두한테 가면 뭐 초대박 종목 나 그런 거 없어요. 이런 정상적인 하이닉스에서 멘탈 잡고 수익 기조로 잡아내는 기준이 되는 거고. 그럼 하이닉스는 끝났어. 그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나머지 LG전자, 삼성전기, IT주들 전체적으로 다 저평가입니다. DB하이텍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DB하이텍, 심텍, 주성엔지니어링, LG이노텍 이쪽하고 극대형주의 또 차이는 뭔지 아세요? 걔네들도 극대형주지만 1조 이상이지만 걔네들은 컨센서스가 대여섯 군데에서뿐이 안 나와. 증권사 대여섯 군데에서 예상하는 실적. 그걸 바탕으로 컨센서스를 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칫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실적 전망치가 또 실적 나오는 게 급격히 바뀌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는요. 그럴 가능성은 제한적이죠. 삼성전자 가능성 제한적이죠. 삼성전기 그럴 가능성 제한적이죠. 왜? 충분히 많은 그 기관 투자자 쪽에서의 보고서들이 평균치로 잘 설정돼서 나와주고 있다 보니 그 차이뿐이 없어요. 그래서 대형주를 하는 이유, 대형주 기준, 극대형주에서의 주도 포트폴리오를 찾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수익 냈었던 또 내고 있는 또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미끄러진 주성엔지니어링, 심텍 이런 경우에는 시가총액 1조 이상이지만 컨센서스 나오는 증권사가 한 6군데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 거기까지 생각하시면 되겠고